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이동엽 기자입니다.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1.6L짜리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아에서도 이 연비에 대한 트립을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만큼 연비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 같은데, 연비 측정을 목표로 약 2시간 거리의 시승 코스를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8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차를 이끕니다. 시스템 총 마력은 230마력이라고 하는데요, 198마력인 2.5L 가솔린과 300마력의 3.5L 가솔린, 그 사이쯤 되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L 가솔린에 비하면 출력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기 모터는 언제든지 최고 출력을 뿜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출력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좋은 연비를 위해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는데 그보다 이 출력에, 넉넉한 출력에 더 만족감을 얻으신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이 K8의 전작인 K7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었죠. 근데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2.4L 엔진에서 1.6L 엔진으로 줄어들었어요. 엔진의 배기량만 보면은 대형차 수준에서 거의 준중형 차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이 전기 파워트레인의 발전 덕분일까요? 전혀 아쉽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물론 1.6L 터보 엔진이고요, 기존 2.4L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시속 80km의 속도에서 좀 급가속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 K8의 1.6L 엔진은 조금 모자른 감이 있죠. 이 엔진이 최대 토크를 뿜어내는 시간까지의 딜레이를 이 전기 모터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모자라다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엔진의 소음에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엔진에 개입 없이 모터로만 운행 중인데, 저는 주행할 때는 아무리 전기차라도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는 이 정수성에 대한 특징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모터로만 차를 굴릴 때 이 잔진동이 없는 덕분인지 너무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처음 하이브리드를 접해봤을 때가 한 5년 전쯤인가요? 이전에 그 아이오닉이 출시됐을 때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접해봤는데요, 사실 그때는 조금 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이 걸릴 때의 그 불쾌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로 차를 굴리고 있다가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 덜컹 거리는 진동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금 오래된, 연식이 꽤 된 자동 변속기를 단 차들이 중립에서 드라이브로 기어를 변속하면은 간헐적으로 나게 되는 그 충격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K8 하이브리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모터로만 차를 굴리다가 엔진이 개입할 때 그 느낌이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이제 계기판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사실 이 K8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최근 현대기아에서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 중이죠. 그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이후부터 약간 좀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지금 처음 눌러봤는데 원래 기본에 에코로 되어 있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니까 이제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 두 개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이 스마트 모드는 오랫동안 길게 눌러줘야 활성화가 되는 메뉴네요. 그리고 이 스마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기판도 많이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여기 RPM 계기판을 메인으로 둬서 그래도 엔진 개입이 확실히 있는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스티어링도 좀 무거워지는 편이고요, 확실히 RPM도 좀 높게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죠. 여기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들어오면 싹 조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몸이 딱 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도와주네요. 정체 구간을 계속 달리다 보니까 연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현재 14.5km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HUD도 참 좋은 게 길 안내 정보와 HDA 반자율 주행 기능 정보만 뜨는 게 아니라 이 사각지대 알림 장치에 대한 그 경고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띄워줍니다.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좋은 것 같네요. 물론 차선 변경할 때는 이 백미러를 보고 하겠지만, 차선 변경하기 전에도 주위에 이런 차들이 있다 좀 파악을 하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브리드 에너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회생제동을 걸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전제동에 걸리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이 저항이 걸린다는 느낌 없이 타력 주행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배터리 충전까지 가능하게 해주니 참 마음에 드네요. 지금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 발견됐어요.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을 싹 해서 속도가 올라가면은 여기 사이드 버스터가 또 조여집니다. 이 속도를 반응해서 좀 스포츠한 주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차가 알아서 스포츠 모드로 차가 변경이 되나봐요. 굳이 제가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또 속도를 내면은 네, 옆에서 이렇게 쫙 조여집니다.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은 편안한 주행으로 바뀌도록 풀어지고요. 자, 그러면 속도가 좀 날 때 다시 스포츠 모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궁금한 점은 스포츠 모드에서도 엔진 개입 없이 모터로만 차를 굴릴 수 있을까 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엔진은 무조건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선 방금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조금 엔진의 사용량을 늘렸는데도 연비 보이시나요? 15.1km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기아차나 현대차 모두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디자인 차별성을 따로 두진 않아요. 현대기아의 1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했을 때는 공기역학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라면서 완전히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선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K8이나 밑등급인 K5, 뭐 현대의 그랜저나 소나타도 그렇고요, 디자인적으로 실내외 모두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대나 기아 모두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능력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조금 덜 받는 디자인의 휠이나 뒤에 트렁크에 붙은 HEV 배지, 그 배지만 없으면은 일반 내연기관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메인 메뉴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지 흐름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엔진으로 충전도 하고 구동력도 전달하는 상태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네요. 네,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도 현재까지 평균 연비는 약 17km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연비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는 걸로도 만족감을 주는 차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네, 이 K8 하이브리드의 무게는 1680kg이에요. 5m가 넘는 이 총 길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도 아닌데 3.5L 가솔린과 비교해봐도 1640kg으로 40k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 하이브리드의 최대 단점은 무게가 무겁다는 거죠. 그 무거운 무게를 좀 덜어냄으로써 이 연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L 엔진의 경우에는 차체 무게가 1540kg이고요 2.5L 엔진이랑은 격차가 좀 큰데 이 3.5L랑은 큰 차이가 없네요. 오늘 주행한 거리가 대략 80km가 조금 넘는데요, 물론 이 장거리를 뛴 실질적인 느낌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기아에서 마련해준 시즌 코스가 꽉 막히는 시내 도로도 있었고 이런 고속도로 코스도 있었고 이런 여유로운 시내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도로 환경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코스에서 달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비를 보면은 17.2km입니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나 실내 공간, 이런 점들은 현대기아차가 어떠한 외제차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죠.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만 해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아이오닉, 그 5년 전의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5년 사이에 고객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비 좋고 편안한 차를 원하시면은 이 K8 하이브리드 상당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스트 이동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